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림피아드 대치영재센터 원장을 맡고 있는 김찬용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은 경기가고 입시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 3개년도를 1단계, 2단계, 3단계의 학생 수의 수치를 한번 표로 작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학년도에서 2020학년도 넘어가면서 지원자 수가 대폭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원자 수가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느냐, 서류 평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전까지만 해도 1차 서류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1차의 서류를 내면 2단계를 전부 다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1단계 서류 전형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2단계 응시를 했을 때 서류 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응시할 수 없는 아이들도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응시한 친구들이 방해를 받는다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서 1단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험을 볼 만한 친구들만 2단계를 응시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과고에는 실제로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지 그 분포 현황을 한번 다음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를 기반으로 한 지역 분포입니다. 그럼 그 지역 분포를 보시면 경기하고 서울에 매우 치중되어 있다. 보시면 거의 90% 이상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가고를 지원한 학생들은 거의 경기 서울 지역의 학생들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를 또 학년별 분포를 보면 1학년과 2학년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1학년은 매우 적지만 중2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자, 이는 타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2학년이 지원한 학교가 높은 학교가 바로 서울, 경기, 세종 이 세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는 상당히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서울, 경기 학생들이 거의 지원을 하며 실제로 중2 이하의 학생들도 많이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 단계에서 보면 실제로 응시자 수 감소에도 대단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자, 실제 1단계 서류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다음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단계 서류는 생활기록부, 자소서, 추천서 이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가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요. 경기과고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항목이 두루두루 정성적으로 평가가 된다. 이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실제로 경기과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실제로 합격자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과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출결 현황이 안 좋은 친구도 탈락이 되기도 했고 또는 세부 특기사항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학생들도 탈락이 되기도 했고 또한 자소서에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의 탐구 능력치가 밋밋한 학생들도 탈락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물론 이 두 가지 앞에서 말한 생활기록부와 자소서에도 결격 사유가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저희는 추천서의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 가지 항목들이 전부 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항목을 집중 있게 평가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 항목이 전체적으로 합해져서 평가가 됐다. 우리는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응시자 수를 매우 감소하게 한 원인은 무엇일 거냐? 그걸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60명 중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3분의 1은 실질적으로 경기가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쓴 학생들이 있고요. 3분의 1은 실제로 경기가고와 대전가고 또는 예술영재학교 사이에서 어느 학교를 써야 될지 아직 고민이 끝나지 못한 친구들이 지원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보험용으로 썼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무엇일 거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입학 전형 요강을 보면 바로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보통의 타 학교 같은 경우는 1.5배수
또는 1000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명시가 돼 있는데 경기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영재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자는 다 뽑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로부터 보면 실제로 경기가고가 4년 전, 5년 전에 이와 같은 문구가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1단계 서류 탈락이 거의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이를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내신 성적이 매우 부족하거나 또는 자소서가 매우 약한 친구들은 타 학교에서의 탈락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기과학고등학교를 보험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생이 됐죠. 이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경기과학고에서 시험 보는 장소 자체를 경기과학고 한 장소로 압축하다 보니 실제 1단계 서류평가를 과거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보험으로 제출했던 친구들이 거의 다 탈락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보험용 제출만 탈락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뭐냐면 중1, 2 학생들의 탈락이 두드러진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제가 지원자 분포를 보여드렸을 때 40% 가까이가 2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올해 실제로 경기가고의 2단계 응시한 2학년 숫자는 어떻게 될까?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50에서 100명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주변 학원들의 실제로 2학년들이 지원한 학생들 중에 실제로 2단계 응시한 친구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1단계 지원한 2학년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3 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많이 탈락이 됐다. 그 부분이 실제로 2단계 응시자 수가 과거에 비해 150명 가량 줄어든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실제로 응시자 수가 여전히 310명일 거냐?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험 장소 자체가 경기가고로 국한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작년과 같은 400명 정도로 유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험이 되는 2단계 지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단계 지필은 다음과 같이 1교시와 2교시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가고의 시험이 오전으로 전부 다 끊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1교시의 시간이 작년에 120분에서 올해 90분으로 30분량가량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90분 단답, 2교시 120분 서술형으로 진행이 됐고요. 1, 2교시를 좀 더 깊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분석입니다. 자, 1교시는 90분 동안에 앞에 1번부터 8번까지는 과학, 9번부터 16번까지는 수학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8대8로 문항수와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각 영역별로는 어떤 영역이 차지했느냐? 자, 과학 같은 경우는 문화생지가 2문제씩 출제가 됐고, 그럼 거기 보시면 단원명이 있습니다. 단원명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럼 난이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난이도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원마다 또는 개인차마다의 어떤 의견이 매우 다를 수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위해서 과거의 기출에 비한 난이도로 저희가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출을 총 털었을 때 그 중에 비해서 이건 중간 정도 난이도다 또는 하에 해당되는 난이도다 또는 상해에 해당되는 난이도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중에 속합니다. 그러면 수학은 또 어떻게 되느냐? 수학은 대수 기하 조합을 되게 비율적으로 1대1대1에 최대한 가깝게 출제가 됐습니다. 대수 기하는 상당히 좀 쉽게 출제가 됐고요. 조합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면 아시겠지만 수학과 전반적으로 거의 중하 또는 중정도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 변별력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대단히 어렵게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문제 스타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2020학년도 경기 영재학교 시험지를 올해 3월 달에 학교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A4 사이즈로 한 페이지입니다. 이 문항이 한 문항당 거의 한 페이지씩 차지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데만 매우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한번 시간을 우리가 산술해 봅시다. 16문항을 90분에 봅니다. 그러면 한 문항당 거의 5분 40초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문항을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지문이 한 페이지에 다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데만 해도 거의 4, 5분이 다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1분 내에 사고를 하겠습니까? 네,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16문항 중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답을 한 문항은 12문항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 12문항에 답을 했고 맞춤 문항은 과연 몇 개일까? 저희가 봤을 때는 컷 점수가 50%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6문항 이하라고 봅니다. 물론 과거에 450명 정도 시험을 봤으면 컷 점수가 7문항 가까이 나왔겠지만 올해는 유독히 310명이라는 응시자 수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컷 점수가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과연 이 1교시 문항만 그런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2교시 문항도 보시면 120분 동안에 진행이 됐는데 문항의 난이도를 보시면 대수, 기하, 조합이 수학 같은 경우는 하나씩 출제가 됐고 난이도는 중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년만 해도 사실 3문항 중에 2문제가 난이도 상에 속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중에 속했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세물 빼고는 중 또는 하가 됐습니다. 그만큼 문제는 어렵진 않았다.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수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컷 점수는 생각보다 매우 낮았다. 그래서 310명 중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3단계는 몇 명이 진출했느냐? 바로 190명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3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바로 경기과학부에서 원하는 인재사항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타 학교에 비해서 경기과학부는 캠프 전형이 바로 경기과학부에 원하는 인재사항을 최대한 부합하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부분은 3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비중을 매우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창조인, 도전인, 글로벌 소양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보다는 도전 정신도 있고 또는 탐구 활동의 자세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자세들을 복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바로 이와 같이 진행되는데 190명의 학생을 각각 10명씩 여러 개의 방에 배치를 해서 그 19개의 방 안에 탐구활동 3가지를 그 하루 종일 그 방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방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입사관 분들도 바로 3명씩 배치가 돼서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활동들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주도활동 1과 2, 개별 면접 이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자기주도활동 1은 과학 중심의 활동이고요. 자기주도활동 2는 수학 중심의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 활동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시간가량이 됩니다. 그럼 이 2시간가량이란 건 뭐냐면 단순히 지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활동 1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활동 1을 보시면 첫 번째 먼저 영상을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영상 속에는 여러 가지의 스포츠 활동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보여진 스포츠 활동에서 학생들마다 과학 원리를 전부 다 찾게 합니다. 그 찾아진 과학 원리는 개별 문항지에 전부 다 작성을 하게 시키고요. 작성된 원리 중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5개씩 성정을 하게 합니다. 그 5개씩 성정을 해서
그 원리가 이용된 스포츠를 제작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 제작을 끝난 걸로 끝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활동에는 어떻게 하느냐? 각 방에 10명씩 배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자기가 선정된 거를 하나의 보드판에 전부 다 작성하게끔 한 다음에 타 학생들의 보드판을 30초씩 관찰하게끔 10명의 학생을 노테이션을 시킵니다. 그럼 노테이션을 시킨 다음에 본인 자리에 왔을 때 그 중에 자기가 선정한 5개의 원리 중에 무조건 2개의 원리를 삭제시키고 2개의 원리를 타 학생이 선정한 원리 중에 무조건 2개를 선정하게끔 합니다. 그럼 그 선정된 이유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5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새로운 스포츠를 다시 제작하게 합니다. 그럼 이 제작된 결과는 작성된 후에 봉투에 담아서 입사관 분께 제출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입사관 분들은 그 제출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평가를 하느냐? 바로 개별 면접 시간에 이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 면접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뭐냐? 야후 프리미엄 자석제 도입에 대한 학생들한테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A라는 학생은 찬성을 선택할 수도 있고 B라는 학생은 반대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찬성에 대한 또는 반대에 대한 반박글을 바로 입사관 분들이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그 반박글을 듣고 그 반박글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가 바뀌었는지 또는 그대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토론을 가볍게 하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두 번째에서 바로 자기주도 활동 1과 2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부 다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활동 1 중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개의 삭제된 원리하고 선정된 2개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된 이유를 학생들이 직접 발표를 하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그 발표된 이유를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는 반박을 제시하거나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묻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질문들이 끝나고 나면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 학생들이 처음에 1차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거의 공통적으로 질문 사항들이 개수가 같았고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생활기록부와 자소서에 대한 질문의 개수는 학생마다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1개, 어떤 친구는 2개 또는 3개.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번째 항목은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항목을 하고 시간이 남는 거에 대한 아무래도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해서 15분 동안의 질문이 이루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학생들한테 퇴장을 시키고 5분 동안 이 3분의 입사관 분들이 토의하시면서 바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로 이 3분의 이 입사관 분들이 그 하루 종일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이 마지막 5분 동안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각 방별로 주관적으로 평가가 된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각 방별로 10명 중에 6명 정도씩 바로 합격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기각오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2단계 지필과 3단계 캠프가 매우 다르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각오로 와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먼저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학생 중에서 마지막 캠프 활동을 통해서 경기각오에서 원하는 인재사항에 부합된 인원을 최대한 맞게끔 뽑는다. 그래서 2단계와 3단계가 이렇게 나눠서 진행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1학년도에 실질적으로 합격된 인원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는지를 9월 2일 경기각오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에 바로 배포된 결과표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총 8개 지역에서 합격생이 발생이 됐고 경기가 69명, 그 다음에 서울이 45명 정도 합격이 됐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원자 수가 서울, 경기의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격자 비율도 거의 90% 가까이가 경기, 서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드러진 현상은 서울이 점차적으로 합격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경기가고에 합격한 서울 분포 지역의 학생이 36명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39명, 올해 45명으로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고에 지원하는 서울 지역 학생들의 수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유달리 경기 지역에 대한 분포를 꼭 항상 발표를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바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한 고르게 뽑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적인 평가에도 영향을 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기가고는 경기 지역에는 최대한 많은 지역의 학생들을 최대한 합격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경기, 서울의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 지원 또는 합격까지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경기가고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올림피아드 대치영재센터 김찬용 원장 되겠습니다.